윤달에는 어떤 일을 해도 용서가 된다. 그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그널.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은 이제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제가 좀 뭐 바뀐 거 없습니까? 바뀐 거. 네, 바뀐 거. 안경 바꿔다니까 안경. 예, 밤무태. 울산의 쓰리굿 안경원에서 다초점. 이게 또 나가면 햇빛 나가면 이게 색깔 바뀌는 변색에 너무너무 편하고 우리 채연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개운여행을 예를 들어 울산이나 경주 근처에 가시는 분들은 울산의 쓰리굿 안경원 꼭 한번 들러가지고 안경 체크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하면서도 무거워가지고 또 올리고 이랬는데 이거는 뭐 쓴 거 같지 않습니다. 쓴 거 같지 않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상담하심 카리스마 짱인데 상담할 때는 뭐 날라다니죠. 앉아서 천리 서서 구말리. 선생님 비책 처방 후 안경원 개업한 지 25년 됐는데 7월 28일 월요일날 최고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저께 고맙습니다. 저도 또 다른 독립운동가에 동참하는 의미로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재현님 안경 저 태어나고 정말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보이는 안경. 제가 이 쓰면서도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액 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죠. 이쪽에. 개운여행을 꾸준히 다니니 요즘 계약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덕분입니다. 아이고 언제나님 축하드립니다. 개운여행 진짜 짱인 것 같습니다. 개운여행 시간 되실 때 부지런히 다니십시오. 개운여행 실제로 다녀가지고 또 남편분하고 별로 그전에 서먹서먹 했는데 개운여행 다니면서 왠지 전우회가 생겼다, 왠지 또 돈독해졌다, 그런 그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남편분의 재발견, 요렇게 또 말씀도 하시던데, 안 갈 이유가 없는 게 개운여행입니다. 우이동 도순사 26일 다녀왔습니다. 신라 도순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라 너무 좋네요. 도순사, 기운 좋죠, 당연히. 도순대사님이 보면은, 비보 풍수를 많이 했죠. 비보 풍수. 우리나라 그 풍수의 국조라고 한다니까 도선대사님이. 우리나라 풍수하고 전례가 됐던 이제 중국 풍수하고는 조금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풍수는 비보 풍수죠. 비보 풍수. 부족함을 보완하는 풍수거든요. 중국 풍수는 우리 가족 출생 자체가 왕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풍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한 가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고, 우리나라 풍수는 여기에 땅에 굉장히 안 좋은 기운이 모여있다. 그럼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절을 짓습니다. 그 도선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체로 그런 풍수를 많이 부족한 거죠. 땅의 부족함을 사람의 인기로 채우는 그런 비보 풍수를 많이 했고, 통일신라 말에 중국으로 많은 승려들이 유학을 갔습니다. 청나라 때. 거기서 이제 풍수를 배워왔는데, 우리나라 풍수, 기존 정통 풍수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 마찰이 많았죠. 풍수 그런 거 아니야? 풍수는 안 좋은 보완해주고, 이런 게 풍수지, 네 가문 잘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풍수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래서 좀 정통 풍수하고 중국 풍수하고 많이 대립을 했는데, 결국 시대가 흐름으로서 살아남은 게 중국 풍수였죠.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조금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결국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통 풍수는 많이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윤달인데 하루 동안 삼사를 순례하면 전생에 업장을 싣고 복을 받는다는 풍습이 있는데, 풍수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불교 쪽이 더 가깝겠죠. 풍수하고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불교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윤달이 보면은 4년에 한 번씩 생기는 이제 그 달이고, 지금이 윤달이다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냥 속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달에 이장하면 좋다. 제 아시는 분도 이제 연락 와가지고 잘 계시는 산소를 윤달에 파묘하면 괜찮다 해가지고 파묘를 해가지고 뿌리려고 한다. 괜찮나?
당연히 안 괜찮습니다. 윤달이라는 의미는 그냥 귀신도 봐준다, 손 없는 날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 달만큼은 그냥 봐준다, 봐주겠다, 이제 이렇게 한 달이 윤달인데, 그것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가만히 잘 계시는 산소를 파묘를 해가지고 뿌려버린다. 왜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뭐 도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좋을 리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원주택에 잘 계시는 분을 굳이 파묘를 해가지고 노숙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윤달인들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착각. 윤달에는 뭐 어떤 일을 해도 용서가 된다. 그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윤달에 이장하면 괜찮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장은 됩니다. 근데 전원주택에 잘 계시는 분을, 그것도 한 40년이 지났다면 아직 체백이 남아있거든요. 몇 개라도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꺼내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린다? 왜 뿌려야 되네 도대체? 그냥 놔두세요. 그냥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진짜. 납골당으로 가는 거는 전원주택에 계신 분을 파묘를 해가지고 화장을 해가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납골당에 모시는 거는 원룸으로 모시는 거고, 전원주택에서 원룸으로 모시는 거는 등급이 그 감등된 거 아닙니까? 감등. 안 좋습니다. 더 반대로 이제 납골당에 계시는 분을 갖고 와가지고 좋은 곳에 이제 전원주택에 묻어들있다, 산소를 썼다, 묻어들있다, 그러면 되게 좋아지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산소를 쓰라는 말씀이 아니고 굳이 손을 대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손을 대지 마시라고. 굳이 묘 때문에 예를 들어 평균 한 7년, 묘 쓰고 3년 아니고 묘 쓰고 7년입니다. 7년. 만약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수맥에 만약에 모시게 되면은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이제 술 전혀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막 술 마시더만 술 고래가 됐다. 이런 분들은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맥에 모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7년 정도 지나야 그때부터 영향력이 나거든요. 음택은 가마솥이라서 늦게 시작하고 오래 간답니다. 오래. 기륭 자체가 오래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갔어요. 평균 한 200 몇십 년까지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양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 길어봐야 90년 뒤에는 좋은 집이, 그다음 너무 90년 동안 좋았는데, 예를 들어 좋다는 게 90년 내내 좋은 건 아닙니다. 1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10년에서 한 2, 3년은 안 좋고 7, 8년이 좋았다 그러면 좋은 게 더 많으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90년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 그 다음 90년은 너무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 90년마다 바뀝니다. 윤달이면 모든 게 다 괜찮다는 착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착각하지 마시고, 속설에 불과하니까 윤달에 뭐 이사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한테 맞는 황도날, 생기 복덕일 날 따져가지고 하시는 게 그냥 윤달이 아무 때나 가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특대길로 당일 여행과 대길이나 길일 때 1박 2일 중 1박 2일이 더 낫죠. 당연히 1박 2일이 더 낫습니다. 길이 예, 기간 길이 예, 1박 2일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산신각 기도 갈 때 대웅전 먼저 가야 된다고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참 말이 많은데, 그 산의 주인은 산신각이죠. 산신입니다. 산신. 청와대로 보면 서울시가 산이고 청와대가 대웅전이라니까. 그러면 서울시장이 높습니까? 청와대에 계신 분이 높습니까? 당연히 청와대에 계신 분이 높죠. 청와대에 계신 분이 높은데 행정구역상 청와대가 서울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를 갖추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대웅전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거기에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산신각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웅전에 인사드리고 산신각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파면은 정말 잘 생각할 땐요 큰일 납니다. 그냥 한 40년 이상 지났다 그러면 놔두세요. 그냥 묘 쓰고 7년 뒤부터 영향력이 나오는데, 작용력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묘를 잘못 썼으니까 다시 한번 옮길까, 이거를 한번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이미 30년 40년이 지났다, 그동안 무탈했다, 근데 굳이 손댈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냥 묘 쓰고 형제들 자매들이 다 이상하게 뭔가 안 좋게 변한다 그러면 묘가 잘못된 겁니다. 묘가 잘못된 거고, 묘를 쓰는데 다른 형제는 다 괜찮은데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묘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양택이 잘못된 겁니다. 묘 쓰고 형제들이 다 이상하다 그러면 묘가 잘못된 거고,
묘 썼는데 다른 형제들은 괜찮은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양택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파묘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파묘를 하실 것 같으면 뿌리지 마라. 산골이라 한다면 산골 뿌리지 말고, 작업하는 분들한테 그 좀 임금비 좀 들여가지고 고운 흙을 사가지고, 고운 흙 땅을 파는데 관처럼 조금 길게 파가지고 거기에 밑에 고운 흙 깔고, 고운 흙을 쭉 펴고 그 위에 채백을 쭉 뼈가루로 이제 펴고, 그 위에 다시 이불 덮듯이 고운 흙을 깔고, 그 다음에 파낸 흙을 덮어라. 뿌리지 마라. 그러면 3년 안에 자연으로 돌아간다. 차라리 파묘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해라.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뿌리는 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음택이 왜 음택입니까? 돌아가시고 머무는 집이 음택이다 아닙니까? 집이 없는데 노숙자로 만들어버리는, 구천을 떠돌게 만든다 아닙니까? 너무 안 좋은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 장독대에 정한수 놓고 달빛 보면서 이렇게 비나이다 했다 아닙니까? 샤머니즘이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게 제일 효과 좋은 겁니다. 그게 진심이다 아닙니까? 진심. 가식이 없잖아요. 내 새끼 잘 되라고, 우리 남편 잘 되라고, 우리 가족들 잘 되라고. 그냥 그거밖에 없잖아요. 큰 소원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냥 아프지 않고 두루두루 하는 일 잘 되게 그냥 정한수 놓고 그냥 빈게, 사실은 그게 제일 효과가 있는 거죠. 개운여행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네. 드디어 이제 9월달로 넘어갔습니다. 9월 5일, 6일, 7일 중에 대박날이 있죠. 대박날이. 네. 수주개헌법과 좋은 명당으로 진짜 소원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고, 검서방님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소원 만드시고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산신과 할아버지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급이 낮아도 소원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준다니까요. 잘 들어줍니다. 그 어디 산신각이 효과가 좋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만약에 그게 모르겠다 그러면 음력초하룬다 한번 가보시면 앞에 뭐 꽃바구니, 과일바구니, 쌀, 뭐 과자, 뭐 이런 거 꽉 있다. 그러면 거기 효험이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음력 초하룬 날 산신각에 딱 갔는데 썰렁하다, 초 몇 개 있고 뭐 쌀 뭐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효과 없습니다. 소주 개원 방향에는 반계 조상이 계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돌아가신 이모 삼촌 그런 분들이 연계해서 편치 않으시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모 삼촌 분들은 살아계실 때는 진짜 부모님 이상으로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돌아가시고 나면 완전히 인연이 끊어진다 아닙니까? 그 직계조상이야 명절이나 또 제삿날에 그 뵐 수는 있는데, 반계조상님을 챙기자는 이유가 돌아가시면 완전히 인연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는 거죠. 아니, 살아계실 때 그렇게 내한테 잘해주고 내하고 친했는데 돌아가시고 완전 막 안면 몰수하고,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소주개헌법을 처음으로 제가 조창을 하는 거죠. 실제로 또 효과도 또 좋고, 이게 미신이 아니다 아닙니까? 아시는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집에서는 잠만 자고 아침 일찍 가게에 나가서 2시간 이상 일하시다가 다른 데 가서 일 보고 다시 와서 가게에 머물거나 아님 볼일 보러 가시는데, 이럴 때는 개운여행 출발 시간이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집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가게에서 2시간 이상. 방향은 무조건 집을 기준입니다. 방향은 무조건 집. 그 다음에 시간은 2시간 이상 일한다 했으니까 가게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방향은 집을 무조건 기준으로 하고, 시간은 가게에서 일단 집에서 나온 지 2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시즌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게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방향을 봐야 되는 거죠. 2시간 이상 지나면 그 가게에서 출발, 방향은 집, 무조건 집. 반나절이 지나도 집, 방향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다 하신 거 맞죠?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강에 시원한 물 보시고 시원하게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진짜 갑니다. 고맙습니다.